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석유화학 정유 쪽을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 섹터에 대해서 화학 쪽에 대해서 특히나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릴 거고, 그리고 정유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사야 되는 국면이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까지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림 1번을 한번 보시면 유럽의 PE 가격, HDP 가격인데요.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지난주에 24%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머지 지역들, 유럽이나 미국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면 차익 거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시아의 물량들이 유럽, 미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의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럽, 미국의 가격 강세는 후행적으로 한국과 동남아 가격을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E 가격이 강한 이유는 전반적인 수요 개선, 내구재, 비내구재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나머지 PE 제품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8번 한번 보시면 유럽, 미국의 LDPE 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후행적으로 아시아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PE와 유사한 제품이 폴리프로필렌이죠.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국, 유럽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리파이너리 가동률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핵심 제품이라고 봤던 PEPP 제품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림 11번을 보시면 한국의 MB라텍스 지역별 수출 단가입니다. 어제 저녁에 1월 가격이 나왔는데요. 1925불 정도에 형성이 됐고 중국으로 나가는 가격은 2,500불 정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대비해서 1월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 동안에 원재료인 부타디엔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부타디엔 가격은 40%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지난 3개월 동안 40%가량 폭락을 했는데 이 최종 제품인 MB라텍스의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한 20% 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빠지는데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저는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빠지더라도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MB라텍스의 마진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한 5월, 6월부터 작년 5월, 6월부터 MB라텍스 마진이 폭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1월달 기준으로 해보니까 1200불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MB라텍스의 전방은 장갑업체들이죠. 장갑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60에서 7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평균이 10%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전방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원재료인 MB라텍스 가격이 폭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MB라텍스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마진 또한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보시면 한국의 MB라텍스 수출 금액인데요. 사상 최대치를 지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6만 톤 증설을 했는데요. 전체 금호석유 캐파의 10% 정도 됩니다. 이것들이 1월 달에도 반영돼서 추가적으로 수출 금액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제가 계속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도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그림 보시면 에폭시 가격인데요. 에폭시 가격도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에폭시는 페인트의 원재료로 보시면 됩니다. 페인트의 원재료고요. 페인트다 보니까 주택이라든지 건설, 그다음에 자동차,
가전 이런 쪽에다 들어가겠죠. 최근에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에폭시의 수요 자체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폭시의 원재료가 BPA입니다. 중국의 BPA 가동률을 보시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9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석유화학 설비들이 97% 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돌릴 수 있는 최대한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물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BPA 마진은 재차 반등을 뚜렷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PA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금호석유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주택이라든지 하우징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 MDI, TDI인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DI, TDI는 MDI 같은 경우는 금호 미세이가 하고 있는데 금호석유의 지분법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TDI는 한화솔루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8번 그림 보시면 ABS 중국 가동률입니다. 지난 1년간 거의 100%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좋은 거는 가전이나 자동차 쪽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동률이 거의 100% 육박하기 때문에 마진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추세, 쇼티지 상황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B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BR, 타이어의 원재료인데요. 타이어의 원재료인 SBR도 최근에 마진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BR의 원재료가 부타디엔인데요. 부타디엔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3개월간 40%가 하락을 했는데 SBR은 거의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SBR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금호석유가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 구디어 타이어라든지 이런 업체들 주가 한번 보시면 실적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수혜를 이 SBR 쪽에서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PEPP 재고인데요. 2019년과 20년을 한번 보시면 재고가 굉장히 높았었죠. 근데 지금 현재 작년 동기간이랑 비교를 보면 굉장히 재고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미국이나 유럽의 PEPP 강세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글로벌리 지금 PEPP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TiO2입니다. TiO2는 이 페인트라든지 백색 안료를 만들 때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마이너한 제품군들까지도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첨가제 중에서 이 외에도 산화방지제라든지 그 다음에 PVC, 가소제 이런 제품들도 첨가제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첨가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전방 수요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피오 가격이고요. 피오 가격도 지금 2011년 이후로 최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피오도 폴리우레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게 결국은 단열재라든지 그다음에 소파, 침구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이쪽도 다 건설과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쭉 보시면 코로나 덕분에 좋아진 아이템들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코로나 덕분에 좋아진 아이템들에 얹혀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제품군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 경기 회복 추세를 감안하면 적어도 올해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화정 이상의 초호황 사이클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를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증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8년, 19년, 20년까지 중국의 증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아시아의 공급 부담을 쥐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견을 바꾸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석유 제품의 수요가 절벽이 나오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들이 폐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4개월 전만 해도 호주의
최대 정제 설비가 폐쇄를 하겠다고 BP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엑슨모빌이 호주의 정제 설비를 폐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들이 폐쇄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남아공 같은 경우도 6개의 정제 설비가 경제성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설비 폐쇄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IEA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20년과 21년도에 대략 한 170만 BD 정도의 설비 폐쇄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동안에 늘어나는 건 중동과 중국 쪽에서 설비가 증설이 늘어나는데, 이게 한 220만 배럴 퍼 데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설비 폐쇄가 있고 증설이 있으니까 서로 상쇄가 되면서 이 증설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캐파를 보시더라도 과거 대비해서 21년도에는 줄어들 걸로 IEA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수급 밸런스상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가 폐쇄가 되고 있다는 거,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경기 회복과 함께 전반적으로 수요가 개선될 수 있다는 포인트도 수급 밸런스가 최악을 지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급 밸런스가 최악을 지났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유사한 지역에서 지진이 났었는데, 그 당시에 이 3번과 6번, 7번 지역들이 다 피해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6번, 7번 지역들이 정제 설비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6번과 7번 지역에 정유 설비와 석유화학 설비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물론 향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당시와 비슷한 설비들이, 2011년과 비슷한 설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 업체, 정유 업체가 한 2개 정도가 캐파를 셧다운 했고요. 이게 일본 전체의 10%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정제 마진이 강세 볼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설비 폐쇄 때문에 수급 밸런스는 최악을 지나서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면화도 굉장히 셉니다. 면화가 2.5년 내 최대치까지 올라와 있는데, 면화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랑 대체재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에스터가 이제 화섬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화 가격이 강하면 이 폴리에스터 체인의 제품들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이 폴리에스터 체인에 있는 제품이 PX라든지 PTA, MEG 같은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들이 이제 면화 가격 강세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PX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정유 업체들입니다. S-OIL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TA와 MEG를 하고 있는 업체는 롯데케미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정유사들도 수혜를 화학 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까지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유주를 추천을 드리는데,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좀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이유는 이미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다가, 이번에 배터리 소송 때문에 이제 합의금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캐펙스 4조 원 정도가 꾸준히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재무적인 부담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주가가 좀 못 올랐던 S-OIL이라든지 GS 같은 경우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 같은 종목들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까지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유화학도 그렇고요, 정유도 그렇고 다 좋은 상황이고,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넓히셔야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라든지 효성 TNC가 탑픽이고, 롯데케미칼과 S-OIL까지도 같이 좀 탑픽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좋아질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